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저희는 심화 시리즈 3단계를 이용한 심층 사고력 강화 학습 시스템을 가져갈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려운 문제 많이 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여기 위례에서 이제 시험을 쉽게 내는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날이 갈수록 괴기스러워지고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센이나 그 다음에 RPM 같은 그런 책으로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이나 RPM 같은 책들을 예전에는 주 3회 기준으로 80문제씩 매일 주 3회 기준으로 한번 수학하고 나올 때 80문제씩 풀리고 이렇게 하는 이른바 양치기 방법, 이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2020년 정도까지 통했고 이제 지금 벌써 2025년이죠. 이제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무조건 지금 위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90점 이상 받으려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일품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라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이스토리 같은 책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풀려야 돼요. 이제 이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킬러 문항, 심화 이런 거 시키지 않으면 점수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심화 시리즈 3단계를 준비한 이유는 뭐 시스템의 철학이라고 굳이 나와 있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 이게 유전자를 바꾸는 유일한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집은 형제들이 전부 다 서울대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집은 전부 다 뭐 이렇게 좀 좋지 못하다기보다 이렇게 괜찮지 못한, 아무튼 좀 점수 낮은 대학을 많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공부는 거의 유전자인데 그 공부 중에서도 특히 수학 공부가 정말로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들 머리는 무조건 엄마입니다. 딸은 상대적으로 아빠 머리를 좀 담는 경우가 있는데 아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어릴 때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아들을 놓으셨다면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가 유전자다, 수학 공부가 유전자다라는 거를 좀 숙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르쳐 보면서도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매달리기 시스템입니다. 매달리기 시스템은 이제 선생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가 매달리기를 통해서, 매달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재해석되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사고력 자체가 훨씬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케이스로 그걸 시켜봤는데 그거는 차츰 설명을 할 텐데 잘 보시면 선생님 역할은 아이한테 바로 정답을 주면 안 돼요. 정답 주면 안 되고 무조건 아이가 20분 이상, 뭐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상 고민을 하도록 시간을 정해주고 아이가 그 고민 시간과 사고의 깊이를 제대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지 그걸 관리하는 사고력 코치 역할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애가 틀렸어요. 틀렸을 때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는 10분 아니면 20분 이렇게 줘서 어느 정도 매달리기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잘 배분해줘서 이 친구가 지치지 않게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걸 시키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최상위를 풀고 있어요. 최상위, 정확하게 최상위 S죠. 최상위하고 최상위 S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뭐 유튜브 보면 최상위랑 최상위 S는 차이가 있다 없다 말들 많은데 고등학교 수학 가르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책들은 둘 다 심화책입니다. 심화책이고 심화는 꼭 최상위 아니어도 돼요. 센수학 사서 C단계 풀려도 심하고요. 센수학에서 B단계 뒷부분, 맨 뒷부분, 맨 마지막 페이지 요런 거 풀려도 심화예요. 그래서 꼭 최상위 고집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심화를 풀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다행히는 아니고 그냥 다른 거 없이 저희는 최상위 S를 학원에 비치해 놓고 많이 써요. 쓰는데 이게 초등 저학년 친구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A 친구와 B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3학년 지금 2학기 거 풀고 있는데 날라다녀요. 정말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이 B 친구는 하루에 보통 1시간 수업을 하고요. 1시간 수업을 하고 4문제 정도 이렇게 돌리면 2개는 못 풉니다. 2개는 어떻게든 풀어내요. 그러면 정답률이 50%잖아요. 가끔은 얘는 3개도 못 풀고 1개만 풀 때도 있어요. 그래서 3개를 질문받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걸 푸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상위를 푸는데 몇 문제 건드리지도 못하고 보면은 막 아주 엉뚱하게 풀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만 최상위를 어쨌든 제가 3-1을 끝내고 나서 다시 복습시키기 전에 그 센수학으로 만든 모의고사를 한번 풀린 적이 있거든요. 풀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얘가 이거를 이제 92점을 받았습니다. 92점을 받았는데 8점은 어디서 깎인 거냐면 25문제였어요. 25문제였고 8점은 어디서 깎였냐면 8점은 그 도형에서 깎였는데 제가 처음에 3-1 이거 최상위 돌릴 때 도형은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고 대수 파트에서만 시켰었는데 얘가 8점을 깎인 게 도형이었어요. 도형이었고 대수 파트는 사실 다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상위는 잘 못 풀었지만 최상위도 다 시키는 거 아닙니다. 최상위 S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매스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시켰는데 얘가 이거 풀 때 이건 잘 못 풀었거든요. 잘 못 풀었지만 다만 그 일반적인 문제로 만든 모의고사에서는 실제로 100점을 받은 결과가 나온 거죠. 100점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이거 25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6분이었습니다. 날라다녔어요. 완전히 잘 풀었습니다. 어려운 거 하다가 좀 쉬운 거 하니까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쉬워진 거 하니까 또 그동안 어려운 문제 풀면서 혼자서 막 온갖 매달리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더니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기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풀고 못 풀고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매달리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확실히 사고력이 깊어지면서 자기가 자기 타고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일단은 심화 시리즈 1단계 저희가 제목을 짓기로는 심화의 추억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개념을 처음 배울 때 단순히 개념을 넘어 바로 심화 문제 적용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개념 강의가 있고 하루에 한 8문제 정도 움직일 겁니다. 8문제 정도 움직이는데 개념 강의는 말 그대로 개념만 가르쳐요. 개념만 가르치고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 8번이 있으면 이 문제들이 개념 강의를 했으니 개념에 맞게끔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쉬운 문제 주지 않습니다. 바로 센수학 C단계급의 문제를 줍니다. 여기서 좀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블랙라벨에서 바로 1스텝, 2스텝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개념 강의를 뭐 오프라인으로 듣든 아니면은 집에서 뭐 인강으로 듣든 뭘 하든 이 개념 강의를 풀 때, 개념 문제를 풀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개념을 듣고 이 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처음에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매달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걸 푸는데 개념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최소 20분 이상 바로 풀면 좋아요. 바로 풀면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풀지 않게 하고 개념 강의를 듣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바로 못 풀고 한 20분 동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끙끙대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8문제면 20 곱하기 8 해주면은 수업시간은 160분이 나옵니다. 풀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20분 이상 매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분 전에는 절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뭐 이걸 고민의 강제화라고 하는데, 뭐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AI 통해서 좀 많이 뺏겨온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 없이는 답을 바로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고, 얘가 학생이 계속 이걸 매달리면서 사고력을 키워가고 머릿속에 있던 편견들을 깨가야 됩니다. 수학적 편견도 무서운 겁니다. 오답은 다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수학적 편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풀었는데 못 풀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얘가 풀었으면 괜찮은데 못 풀면 제가 이제 개인별 첨삭을 진행하는데, 이때도 답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푼 걸 보면서 얘가 막힌 지점에서 어떤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뚫어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힌트를 줄 겁니다. 간단하게 힌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힌트를 받아서 이 친구가 풀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이러면 수업 시간이 되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저희는 5시에 일괄적으로 시작하고 중고등 이게 늦게 마치면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심화의 추억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력을 가지고,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킬러 문항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심화 시리즈 2단계고 이 제목은 심화의 역습입니다. 좀 스타워즈 같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5분에서 30분 이상 매달리게끔 합니다. 사실은 이거 풀리다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제가 시킨 교재의 80% 정도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걸 시켜도 이걸 100%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지독한 문제를 시켜야 비로소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상대해야 될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대부분 고등학교 1등급인 애들은 이미 중학교 때 막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선행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애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일종의 살짝 후발주자인 경우에는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죽도록 매달려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풀고 못 풀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도록 매달려서 하고 그 뒷일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사후관리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죽도록 매달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 친구들이랑 경쟁이 됩니다. 대치동에는 이런 식으로 돈으로 바른 애들이 많거든요. 되게 돈으로 발랐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례 같은 지역에서 이 친구들 따라잡으려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의 추억은 저희 교재 이름인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블랙라벨 2단계 어려운 문제, 3단계 문제, A급 최상위에 있는 문제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한 문제당 최소 25분에서 30분씩 매달리게끔 할 거고, 주3회 수업입니다. 주3회 수업이고, 초등은 3시, 중고등은 5시 시작이고, 초등은 시간 조율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수업 시 킬러 문항 8개를 가져갑니다. 황소가 12개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주 2회 수업인데 그거 맞춰서 8개를 시킵니다. 저희는 3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주 2회를 하신다고 하면은 킬러 문항 12개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화의 역습은 심화의 추억 다음에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힌트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힌트는 주지 않고 그 힌트 없이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사실 이 매달리기 방법은 제가 서울대를 가게 해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거나 머리가 두드러지게 좋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수학 풀 때 어떻게 인연이 닿았겠죠. 그죠? 불교도는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문제를 풀고 나서 답지를 봤는데 답지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만 확인해서 심심한 마음에 제가 이거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그냥 건드려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이렇게 마음먹기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했더니 한 3시간 정도 고민을 하고 온갖 난리를 치고 한 200개 정도 써보고 숫자를 계산도 온갖 거 다 해보고 그랬더니 뭔가 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해설을 봤더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그때부터는 자습 시간에 계속 수학 문제 풀 때는 매달리기를 했습니다. 매달리기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되게 잘 갑니다. 시간이 잘 가는데 기본적으로 메가스터디 손준 사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대저 시간 잘 가는 거는 다 뭐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컴퓨터 게임 시간 잘 가죠. 망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성 만나서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시간 되게 잘 가죠. 망하는 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른 돼서 도박 화투 한번 쳐보십시오. 하룻밤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망하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대저 시간 잘 가는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길은 시간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죽어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 매달리기는 시간 되게 잘 가면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수학 매달리기에 보면 진짜 하룻밤이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 수능 이제 가형이죠. 자연계 거 30번. 제가 미적분 킬러 처음 찍을 때 미적분 킬러 처음 찍을 때 그때 매달렸던 문제인데 이거 제가 7시간 동안 매달려서 풀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적분 오랜만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개념도 까먹고 있었는데 일일이 개념 다 증명해가면서 제가 풀어가지고 7시간 동안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7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이런 식으로 매달리기를 통해서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능에서는 한 개만 틀리고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달리기를 통해서 타과목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수학을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생기면 당연히 다른 과목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매달리기입니다. 끝까지 답 나올 때까지 매달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달리기를 하면 8문제씩 정도 시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8문제를 풀면 학원에서 한 4시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빨리 풀면 빨리 가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잘 못 건드릴 만한 심한 문제로 주기 때문에 학원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는 것. 생각보다 숙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못 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대1 첨삭을 해주는데, 유튜브에서는 수능킬러 문항 강의는 윌에서는 저희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에서는 저희만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첨삭을 하고, 이건 뭐 그냥 뻔한 얘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사실은 심화의 추억, 심화의 역습, 요렇게 두 가지 통해서 사실은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이제 고등부는 저희가 킬링 스토리라고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킬링 스토리는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에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쓰는 건데, 이건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입니다. 모의고사 4점짜리. 모의고사 4점짜리인데 그 모의고사 4점짜리를 풀면, 이건 이제 블랙라벨이나 이런 A급 최상위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이런 친구들 푸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에 입학하면 마지막 파이널로 저희가 계속 매달리기를 시켜요. 이 친구들도 한번 올 때마다 8문제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중3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이미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고1 수학에 꽤나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교 1등의 실패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솔중 시험이 어려울 때, 덕수에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할 때, 솔중 시험이 어려울 때 95 이상 받으려고 할 때, 덕수에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할 때, 그리고 속내중은 이제 시험이 늘 어렵습니다. 한 번도 이제 쉽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속내는 옛날에 퐁당이 있었습니다.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은 1학년 난이도가 높으면 2학년 난이도가 낮거나 이런 식으로도 퐁당이 있었습니다. 솔중에는 아직 이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속내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렵습니다. 시험이 그냥 좀 심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위례 학생들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한심할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시험은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집적의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적의 효과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한 도시에 모여 있으면, 시험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값입니다. 두 번째는 집적 정도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으면 시험 어려워집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험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속내는 위례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강남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시험이 거의 강남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시험이 어렵게 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집적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행을 많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좀 나가주면 좋죠. 심화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심화를. 거기서 이제 추신해서 편지는 아닌데 전교 1등의 실패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원에 위례고등학교에서 정말로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99.5를 받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의고사 기출로 공부를 시켰는데, 이 4점짜리를 한 30문제 숙제를 주면 자기 말로 그래요. 16시간씩 매달려서 풀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름 지나면서 퍼져버렸습니다. 왜요? 매번 주 3회 수업인데 16시간씩 숙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친구가 아마 위염약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죽도록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최상위 같은 책을 쓰거나 아니면 센시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심화 훈련을 시켜놔야 됩니다. 심화 훈련을 시켜놔야 되고, 도저히 머리가 안 돼서 이걸 못 푼다고 하면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라도 오답 처리할 때 바로 알려주지 말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매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바로 최상위나 센수학 시단계 이런 것들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잘하다가 퍼지는 그런 실패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수학을 매달리기 한 위주로 공부를 많이 시킬 겁니다. 시키고 그 매달리기 문제가 초등 때는 이제 이 심화 수학 매달리기를 초등 때는 이제 빠른 애들은 빨리 시작할 거고 조금 이제 부족한 애들은 천천히 시작을 할 텐데 중고등은 무조건 이 심화 매달리기를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한 타임에 무조건 8문제 이상씩 시킬 거고 이게 20분씩 매달리다 보면은 매달리고 체크 받고 이렇게 하면 거의 30분 되겠죠? 그럼 30 곱하기 8 하면 240분이죠? 근데 뭐 그 중에 좀 빨리 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4-5시간은 학원에서 이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어마무시하게 시험을 어렵게 내는 위례 지역 중고 수학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가하게 RPM이나 풀고 그러고 피드백 받고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그 정도 잘 피드백을 받아도 점수가 나오게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죠. 엄청 어렵게 내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수학 공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